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2학년도 약학대학 예상 등급 컷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수능최저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 중에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주요 대학을 제외한 경기 또는 충청 또는 경상도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의 표가 결국 대학의 모집 인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반영과 과학 탐구의 반영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전체가 이제 약학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대학들, 이 대학들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이죠. 아시는 것처럼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이화에 대한 미래인재 전형이 4개 영역 등급하고 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낮은 대학이 어디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5, 과탐 하나 반영하는 대학, 이 대학이 가장 낮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과대학이나 또는 약학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하나의 구간의 원서를 몰아서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대 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보여주는 표처럼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 대학과 약대의 차이는 내신 성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는 완성이 되어졌지만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결국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세계 영역 등급 합 5의 대학에 해당되는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이런 대학에다 몰아서 원서를 쓸 수 없고, 예를 들어 세계 영역 등급 합 5 또는 세계 영역 등급 합 6, 또 세계 영역 등급 합 6에서도 과탐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또는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학교 또는 세계 영역 등급 합 7을 반영을 하는 학교들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다양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원서를 쓰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대학들은 아주대나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DCU 전쟁이나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전북대학교 큰사람, 원광대학교 서류 면접전형,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2 이런 대학들의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약학대학이 의과대학의 차이점은 결국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은 학교들은 15명을 모집하는 아주대학교, 가천대학교 12명,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14명,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이 13명으로 인원이 좀 많고, 인원이 적은 대학을 지금 보시면 어디 있어요?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3명을 뽑아요. 그렇죠? 전북대학교 큰 사람은 2명을 뽑고, 대구카톨릭대학교는 5명, 전남대학교 6명, 이 정도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약대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다. 10명 이하나 6명 이하의 모집 인원을 갖는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불안정한 거예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원서 지원이 불안정하고, 원서 지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다가 원서를 몰아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쓰면 안 되고, 원서 지원이 다각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데, 이 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경쟁률이 가장 과멸될 수 있는 구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의과대학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들이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아주대나 가천대 쪽에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이 대학의 원서 지원이 집중이 되어지고, 하위 구간이라고 하면 특히 모집 인원이 많은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전형의 모집 인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이 대학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 많고,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도 모집 인원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구간은 아주대, 가천대,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차이과대학 종합전형, 이 대학들이 틀림없이
경쟁률이 높을 거고, 일반적으로 적어도 경쟁률이 20대 1 이상, 20대 1에서 25대 1 정도 사이에서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대구 카톨릭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처럼 모집 인원이 적은 대학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조금 더 깊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결코 많은 게 유리하지 않아요. 원서 지원이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모집 인원이 적은 쪽으로는 원서 지원이 깊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불안정하죠. 4명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것과 14명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원서 지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약대에서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이런 점들을 유념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학들 중에 보면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학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의과대학 기준으로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다, 또는 활동 역량의 중심의 대학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같은 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비교과의 역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위에 있는 대학 몇 개 대학이죠. 이화여대나 아주대, 가천대 또는 단국대, 천안 정도의 대학과 그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런 대학들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더 중요하고, 요 위에 있는 대학들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의 중요성을 높게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고 비교과의 우월성이 크지 않다면 아래 나와 있는 대구 카톨릭대나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의 원서 지원이 용이할 거고요. 반대로 내신 성적에 강점이 크지 않으면서 비교과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천대나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단대, 천안 이런 대학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텐데, 위에서 펴는 것처럼 상위 대학으로 가면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결국 뭐가 낮아지게 되어지냐면 내신 성적이 낮아진다는 점,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대학의 원서를 쓸 때, 특히 원광대학교 서류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7에다가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지 않으니까 좀 더 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17명이나 되니까 14명이니까 모집 인원도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의 등급 컷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는 차이과 대학이 영어를 비반영한다는 점, 그렇죠? 하지만 영어를 빼고 난 다음에 국어, 수학,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차이과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전에 면접을 봐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경쟁률이 만약에 25대 1이다. 평균적으로. 하면 수능 전에 보는 경우는 경쟁률이 15대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소 내신 성적에 단점이 있지만 수능 성적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이과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것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표인데, 가천대, 아주대, 카톨릭대, 단대, 천안, 대구 카톨릭대, 전북대, 원광대, 충북대가 나열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022년도 모집 인원 약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상 등급 컷이고요. 2021년 교과 성적은 의과대학을 기준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이 20명을 뽑고 전년도에 경쟁률이 23.35대 1이었는데
2019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2.3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학교는 2.34나 2.20 정도의 성적 또는 단국대 천안처럼 1.71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이는 학교는 특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교과 성적의 우수성보다 어찌 보면 활동의 역량, 학교 프로파일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대학들은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둘 점은 뭐냐면 의대를 원세를 쓰는 자사고 학생, 그 다음에 치대를 쓰는 자사고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대를 쓰는 자사고 학생으로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약대에 지원하는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의대에 원서를 쓰는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등급 컷이 만약에 1.6이다 라고 한다면 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1.9일 거고 약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2.5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약대에 원서를 쓰는 2.5등급과 일반계 고등학교 가천대나 아니면 아주대를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1.345 정도의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일반고와 자사고의 내신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사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천대나 아주대가 일반고 중심의 대학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의과대학에서는 적용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약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천대나 아주대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선발 방식에 있어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의과대학만큼 비교과를 많이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과대학만큼 내신 성적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고요. 내신 성적은 평균 예상 등급은 1.8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보는데 1.8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해서 내가 1.7이니까 붙는다. 이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샀었을 때 1.80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 교과 성적은 1.50이지만 비교과 역량과 활동 역량이 떨어지면 유리한 내신 성적에서도 불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1.80이라는 평균 성적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비교과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면 1.9, 2.0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냐면 내신 성적보다 활동의 역량이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천대나 아주대에 원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로 생각하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적으로 1.40 정도의 예상 등급을 예상하고 있고 단국대 천안은 1.75. 결국은 단국대 천안 아주대 가천대는 의예과와 마찬가지로 활동 역량 중심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의예과만큼 내신 성적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대구 가톨릭대, 전북대, 원광대, 충북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대학들보다 아래에 있는 대학들이 내신 등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위에는 아주대나 가천대나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렇죠? 4개 영역을 반영하거나 3개 영역을 반영하게 되어질 때 5를 반영하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낮아지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에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몰릴 수밖에 없어? 결국 일반 대학이냐 약대냐의 선택에서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나 경희대까지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약대를 원서를 쓰시게 된다면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은 원광대학교 서류면접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 단국대학교 천안에 몰릴 가능성, 아주대나 가천대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 가톨릭대나 전북대나 원광대나 충북대가 내신 성적이 위에 있는 대학보다 더 높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낮으면 내신 성적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각 대학별 전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가천의 약학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게 되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3명을 선발합니다. 1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비교적 큰 편이다. 다른 대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 반영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라고 할 수 있고, 면접은 수능 이후 12월 2일 날 면접 시험을 봅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DKU 전형인데 면접이 아예 없어요. 서류 100% 전형이죠. 결국은 이 학교는 몰릴 수밖에 없죠. 면접을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 특히 이제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이 있는 전형을 틀림없이 꺼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 높지 않고 모집 인원은 한 8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도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영역 등급 합 6, 이 정도는 누구나 세조 충족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 다시 말해서 8월이나 9월에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쓰는 시점과 그 다음에 실제 수능을 시험 보는 11월과의 간격이 되게 크고, 또 우리가 9월에 봤었던 모의고사의 성적, 또 모의고사에 지원한 응시생들의 유형과 실제 11월 수능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수와 응시생의 유형과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9월의 성적보다 실제 수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소 낮아졌을 때를 생각해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위쪽으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일 9월의 모의고사와 비슷한 성적이 나올 가능성, 또는 9월 모의고사보다 다소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이 정도 폭으로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든 의대든 치대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은 다시 말하면 1, 2, 3, 4 방식으로 대학의 서열 순서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이만큼 되느냐 이만큼 되느냐 이만큼 되느냐. 원서 지원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원서를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DCU 전형에서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대구카톨릭대학교는 모집 인원을 다 나눴어요. 가장 많이 뽑는 거는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20명을 뽑고, 학생부 교과 DCU 전형에서 5명, 학생부 종합 DCU 전형에서 5명을 뽑으니까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은 수능 이후에 11월 27일에 보게 되고 1단계 배수를 7배수를 뒀다. 1단계 배수를 7배수를 뒀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높다는 얘기냐면 수능 최저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대학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 미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실제 합격 점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그리고 나는 내신 성적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수가 큰 지역,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배수를 7배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 대학에 붙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원서 지원, 학생의 모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수를 크게 두는 경우가 하나. 근데 그거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입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이 정도 수능 최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배수나 4배수로 했었을 때는 학생 모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를 크게 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배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낮으면 이렇게 배수가 큰 지점이 유리하다는 얘기고, 전북대학교는 지금 보니까 학생부 종합 큰 사람에서 2명을 뽑아요. 누가 여기 지원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배수가 4배수죠. 그만큼 4배수만으로도 목적하는 학생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의 배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북대학교는 면접이 3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 11월 25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면접 일자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24일, 25일, 26일, 27일 이 기간 동안에 면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국대학교 DKU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몰리겠죠. 그렇죠. 면접이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날짜가 겹치지도 않을 거고요. 자, 원광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면 학생을 선발해요. 학생부 종합 서류면접 전형에서 14명, 지역인재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11명, 5명을 뽑게 되어지고 1단계 배수 5배수이고요. 면접은 11월 24일, 그 다음에 면접에 30% 반영하고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등급합 7, 수능 최저가 높지 않죠.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높지 않고 모집 인원 14명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고, 대학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의 유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면접 일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화하는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수정해서 발표하게 되어지면 그 내용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과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원서 지원 직전에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1, 자, 거기 학생부 종합 1에서 4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2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선입학과 100%,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 8 정도를 충족을 합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생활 우수자에서 6명을 선발하게 되고 1단계 배수는 4배수, 그 다음에 면접일은 12월 2일. 세계 영역 등급 합 7이니까 수능 최저가 비교적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죠? 높지 않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가 높아 보이지 않지 이게. 지금은 높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 수능을 보면 이 수능 최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두 번째, 이 수능 최저가 쉽다면 나만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쉽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은 반드시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몰리면 1단계 최저 충족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내신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거죠. 결국은 약대에 붙는 가장 좋은 방법은 뻔한 얘기지만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최저 높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과도 좋고, 그러면 교과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며 상위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데, 이거는 하나마나 뻔한 얘기고요. 사실상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단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대 원서 쓰실 분들이 조금 화나실 수도 있는데,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단점이 있어요. 왜? 약대는 의학계열로 묶이거든요. 의학계열로. 그러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약대에서 만약에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최저도 되고 비교과도 좋고 학교 프로파일도 좋으면 약대 쓰실 분이 많지 않아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의대나 치대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점이 수능 최저가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의 강점이 아주 크지 않다. 세 번째는 대부분 약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리그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의 우수성이 크지 않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비슷하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천대는 지금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되죠. 그렇죠? 자, 순천대는 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능 최저는 세계 영역 등급 합,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은 11월 24일인데 사실상 모집 인원이 3명 정도면 원서를 쓰기는 쓰지만 이 원서 지원이 100% 된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서 지원만으로는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의 안정 지원과 어딘가의 목표 대역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순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도 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나 걸쳐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를 차이를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가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어떤 학과가 20명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20명 정도 되어졌을 때 합격생이 결국 100%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많으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매우 적어요.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근데 모집 인원이 보통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되게 기피하죠. 두렵죠. 쉽게 원서 쓰기 어렵죠. 고득점이 있거나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다 원서를 던져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나는 70% 성적으로 여기다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지점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대부분 100%까지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90% 정도의 성적은 도달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죠. 중간 점수가 없고 밑에 있는 점수대가 있다 보니까 하위 점수 구간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의 합격 점수를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 학교의 합격 점수를 일반적으로 볼 때 만약에 3점, 1.25 정도의 성적은 되어야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적잖아요. 3명. 그러면 실제 합격생의 점수는 1.3점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일반적인 점수가 1.25인데 모집 인원이 2명이고 3명밖에 안 되니까 이 점수대가 예를 들어서 1.4나 1.5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마라. 모집 인원이 적으면 목표 지점에서 약 90% 정도의 점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고,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점수만큼은 안 되지만 약 90%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모집 인원이 적은 대학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과 대학은 면접이 10월 29일에서 11월 7일 정도거든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일단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수능 체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원서 지원을 쉽게 못할 거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능 체조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과 대학의 수능 체조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영어를 빼고,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능 체조가 가장 쉬운 과목인데 영어를 뺀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탐구도 두 과목 평균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세계영역 등급합이 여기이기 때문에 수능 체조도 비교적 높은 수능 체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3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한 번 정도 원서 지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통 약대가 올해부터 이제 신입학 선발을 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대는 이제 편입학 제도로서 선발을 했거든요. 그때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던 약대가 바로 차이과대. 이 차이과대학의 약대의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그리고 이 차이과대학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활동의 역량이나 약대와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또 수능 체제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대 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대는 학생부 평균 등급 예상 분포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1.0에서 2.10 정도의 점수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적에서 만약에 내신 성적이 1.5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성적이 1.5 넘어섰다. 1.6, 1.7, 1.8, 2.0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어디로 원서를 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내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4, 5, 6, 7, 8 비반형. 다시 말해서 수능 체제를 만약에 내가 세계 영역 등급합 4, 5, 6, 7, 8 높은 수능 체제를 만약에 내가 충족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의 충족의 범위가 세계 영역 등급합 8 정도를 반영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계 영역 등급합 8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될 거고, 반대로
수능 체제를 3개 영역 등급합 4나 4개 영역 등급합 5나 6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내신 성적이 1.8이나 1.9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도 여기에다가 학교 프로파일이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결합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승산에 있을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거죠. 결국 약대를 가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수능 최저가 우수하거나 그리고 내신이 다소 불리하거나 아니면 내신이 아주 높으면 수능 체제를 적절히 충족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시면서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또 약대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약대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대학에서 발표한 등급 컷이 가장 입시의 기초자료가 되어지는데 그 기초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몰릴지 예측할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을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3부니까 4부, 5부 이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